반갑습니다. 그동안 훈련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벌써 8회기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단장님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무도 없는 스튜디오에서 단장님들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카메라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좀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봐주시느라고 애썼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그동안 쭉 흐름이 어디로 지금 가는 중이냐면 좀 이론적인 것에서 실천적인 계획을 짜고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저번부터 계획을 짜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졌는데요. 오늘도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지금 한 장일 수도 있고 더 저희들이 드릴 수도 있는데 화면에 뜨시는 이 원기 96년도 교화단 교화계획표를 짜는 그런 이 양식에다가 기재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 하고 할 때는 직접 설명을 드리면서 직접 단장님들이 이 양식지에 기재를 하고 이제 계획을 세워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틈틈이 기재를 하시고 또 미리 하신 분들은 좀 다듬으시고 또 다 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 말씀이 이제 끝나면 드리는 말씀이 끝나면 이 시간 후에 좀 시간을 내서 함께 좀 기재를 마무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짤 때 보면 대개 이제 육하원칙을 활용합니다.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를 이제 기본적인 틀로 해서 계획을 짜면 대개는 큰 무리가 없이 계획을 짤 수 있게 되죠. 계획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했다고 해도 실행을 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과를 또 얻을 수는 없죠. 살을 뺀다고 다짐만 하고 계획만 잡아놓은 다음에 실천을 하지 않으면 살이 빠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이제 어떤 계획이 잘 세워진 계획이고 또 이제 세운 계획은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까 다 아시는 거지만 오늘은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홍길동이라는 단장님께서 이제 몇 월 달에 단회를 야외로 가기로 했다라고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어디로 갈 것이며 야외로 가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며 또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어떤 식당에 가서 어떤 메뉴로 함께 맛있게 회식을 할 것이며 또 대화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단회는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잘 짜지 않으면 마음과 달리 야외 단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야외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 회식을 한다. 그런데 왜 야외로 나갔으며 왜 회식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뭔가 왁자지껄하게 단회를 하기는 잘한 것 같은데 돌아와서 생각하면 단장님 마음에 뭐 다른 모임에서 간 거랑 다르지 않다. 우리 단회가.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아닌가 하는 후회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 빠진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특히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왜라는 목적에 대한 것을 강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왜라고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고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계획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회식을 한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참 많은 회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들이 단원님들과 오붓하게 하는 회식은 무엇이 다를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좀 더 하셔야지 이것이 단원들과 함께하는 회식이 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부, 교화, 친해 이 세 가지가 이제 쭉 내려오는 교화단의 목적이고 특히 경산종법사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공부, 교화, 친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죠. 결국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회라는 활동을 하고 교화단의 계획을 짜는 것 아닌가 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죠. 이 목적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뭔가 회식을 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긴 했지만 이 목적을 달하지 못했느냐 하는 어떤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닌다고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듯이 단회를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단회 목적이 꼭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같은 회식을 하더라도 어떤 단원님이 기쁜 일이 있어서 그걸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하는 회식이다 한다면 뭔가 또 달라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단원님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단회를 진행하면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됐다. 그랬을 때의 분위기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본말이 전도돼서 그냥 밥을 먹기 위한 단회고 그냥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단회가 돼버리고 정말로 뭔가를 축하하고 또는 어떤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고충을 들어주는 그런 단회가 안 된다면 이거는 목적을 좀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기가 꼭 연초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이 강의 내용을 들으시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7월이나 8월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목적에 우리 단활동 계획이 제대로 구체화되었는가 하는 말씀이죠. 단장님들은 단원님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이 목적, 왜, 영어로는 why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들이 바쁜 일을 뒤로 하고 단회로 왔을 때 그분들에게 단장님들께서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공부는 왜 하고 교화는 왜 하고 친애는 왜 하는가. 파란고해의 단원님들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단장님들께서 단활동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어떤 때는 어떤 단원님들의 집을 방문해서 함께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사고 가고 먹을 거라도 준비해서 재밌게 어떤 단원님들의 그 집을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교당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바깥으로 나가서 등산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탁구를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가능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계획을 짤 때 단장님들께서 주도 면밀하게 짜셔야지
그 프로그램이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교무님들도 이제 출가 단회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 출가 단회는 독특하게도 어떤 교무님께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그날은 그분의 그 인생을 탐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단원들한테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여태까지 이러저러해서 교무가 됐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또 슬펐던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기뻤던 이야기들을 좀 털어놓게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들을 하고 이제 재밌게 또 추임새도 넣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일생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분 인간 탐구 시간이죠. 그분을 위한 그 시간을 1시간 이상씩 충분히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한테도 못했던 이야기를 우리 단원님들한테는 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또 여러 단원님들이 그 어렵고 고민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충고의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벌써 9명 정도가 해주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단장님들께서 주도 면밀하게 깊은 것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기는 했는데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야 될 이야기들이 바깥으로 나간다든가, 이런다면 이 프로그램들은 역효과가 납니다. 오히려 그 비밀 보장이 되지 않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든지 단원님들 얼굴을 보기가 부담스럽다든지 이럴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도한 목적이 아니죠. 이런 그 세세한 것까지를 다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실행의 방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이런 육하원칙들이 다 제대로 조화를 이룰 때 이 단회 하나가 정말 하고 나서 정말 하기를 잘했다. 바쁜데도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는 우리 단회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러니까 단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은 우리 단장님들한테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하실 게 많고 준비하실 게 많지 않겠냐. 기쁜 마음으로 단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실 때 우리 9분 단원님들이 그만큼 행복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무님들도 그냥 늘 입만 열면 설교를 하고 그냥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법회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법회 한 번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공력이 들고 준비를 해야 되고 아주 사소한 청소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도님들한테 정말 마음에 뭐가 남는, 감동이 남는 그 법회를 진행할 수가 없죠. 단장님들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들께서도 정말로 많은 그 마음의 준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말 구체적인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운 식당이 아니냐, 또는 혹시 사육을 먹게 돼서 계문을 범하게 되는 그런 그 메뉴 선택은 아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단회를 하기는 했는데 의무적으로 그냥 하고 마는 그런 단회에 그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신심 없는 분들을, 교당에도 잘 안 나오고 하는 분들을 묶어놓은 단이라도 그 단장님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짜고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고 진행을 하면 그 단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신신공부심이 장한 분들로 짜여진 단위지만 단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단회를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정성을 좀 덜 들이고 하면 묘하게도 그 기운이 전해져서 그 단이 점점 기운이 흩어져서 결국은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아주 엄연한 현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말씀에 다 공감들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다. 대종사님의 교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준비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교의 동기에서 써주셨듯이 왜 내가 원불교를 만들었느냐, 우리 회상을 출범시켰느냐, 이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원불교를 출범시키고 개교했는가 하는 것이 개교의 동기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왜라는 부분이죠.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도 다시 한번 12달 계획을 짜서 언제 모여서 무엇을 하고 하는 것들을 쭉 짜지만 정말 공부, 교화, 친애가 될 수 있도록 짜여졌는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대종사님이 개교의 동기를 명확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교리를 또 제정하시고 펴시고 교화를 하신 것처럼 우리들 마음에 늘 우리 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 부분, 왜라는 부분이 늘 자리 잡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저도 가끔 화를 버럭버럭 내지만 화를 버럭버럭 내는 단원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단원님을 위해서 단장인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화내지 마세요 한다고 그분이 습관이 고쳐질 것이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주도 면밀하게 그분의 인생을 가만히 좀 살펴야 되고 그분의 현 상황도 살피셔야 되고 그분이 공부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잘 살피면서 어떻게 이분한테 공부 지도를 하고 또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면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고 어떻게 분위기를 이끌어서 이 악습을 고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단원님의 공부를 진급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고 실행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하고 나서는 반드시 단회에 대한 평가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들으실수록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셔서 머리가 좀 아프고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마치 한 회상을 펴는 것과 같다. 9분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단장님들이시기 때문에 늘 이런 숙제들을 가지고 과제들을 가지고 살지 않으시면 우리 단원님들의 행복을 책임지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중급단장 훈련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의 내용이 가만히 보면 많이 반복됩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또는 일기를 쓰자, 10분 성업 일기를 쓰자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훈련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아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풀이해서 내 이 마음과 세포와 이 기질적으로 이 온몸에 다 저신저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내가 황골탈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훈련이라고 볼 때 반복되는 이야기를 좀 했어도 드렸어도 좀 양해를 해줬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장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제가 있으시다 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이 훈련받는 교당에서도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고,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정말 멋진 교화단 활동 계획을 짜서 우리 단원님들하고 해보겠다 하는 것들을 한 장이 되든 10장이 되든 구체적으로 깨알같이 쓰시고 또 고치시고 하시는 가운데 우리 단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당이 살아나고 우리 원불교 100년을 향한 희망의 싹이 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강의 마무리에 말씀드리지만 원불교 100년은 여기 계신 우리 단장님들 손에 달렸다. 단장님들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 기회에 실천한다면 우리 단장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단원님들의 행복이 함께 꽃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도 이 몇 년 안에 대단한 발전을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신분의성으로 전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도 그렇게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함께 우리 원기 100년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8회기 강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